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생각 파워를 전달드리는 웰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나폴레옹 힐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러 갔다가 카네기로부터 20년간 무보수로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 비결 연구하는 것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여 만든 책이 바로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폴레옹 힐의 인생 성공 철학을 총 13가지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켈리가 자주 언급하는 소망, 신념,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이 스텝 1, 2, 3에 있어서 그 중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보았습니다. 오디오북의 순서는 첫 번째, 소망하기, 두 번째, 확신하기, 세 번째, 잠재의식에 새겨 신념으로 그치기, 네 번째는 계획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들으시면서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먹어버리세요. 열렬한 소망,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져라.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망은 일시적인 패배에서 당신을 재정비시키고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역경과 실패, 열렬한 소망.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위해 몇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의 우주여행을 창조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이외에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만약 당신이라면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열렬한 소망의 예시. 다음에 소개하는 일화는 소망이 갖는 위대한 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년 전 함께 일하던 회사 직원이 병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는 문병을 간 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유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요. 의사와 간호사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환자 자신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중에도 자신은 완치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정말 약속한 대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소망이 그를 구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꿋꿋한 신념 위에 자리를 잡은 소망의 힘은 사람을 죽음의 심연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수백 번 실패했을 때도 회복을 할 힘을 준다. 또한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 수도 있었던 내 아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주기도 한다. 확신, 믿음.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등 인류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서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신념의 중요성.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다. 신념의 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타오르는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 동요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으로 만든다.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 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뚜렷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상태다. 이것이 되풀이되는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 그의 잠재의식을 바꿔놓은 것 같이 의식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자기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꿈을 이루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엔가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다. 어쨌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시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념의 작용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되풀이하면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암시부터 바꿔라.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 계획,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소망을 소리내어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마음의 변화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감동이며, 잠재의식은 이 감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실증이 나겠지만 되풀이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 되풀이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처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두 번 잘 되지 않는다 해서 곧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연습도 하지 않고 노력도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은 당장 버려라.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잔머리 굴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인내하며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가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것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소망하는가? 자기 암시가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아닌가는 당신이 얼마만큼 소망의 마음을 집중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단련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많은 돈을 원한다면 바라는 돈의 액수를 분명히 정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미 그 소망을 달성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은 주어지는 암시를 무엇이든 받아들이나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암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자기 암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굳은 신념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믿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돈은 이미 당신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완전히 실행 계획을 가져다 줄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그 소망을 위해 행동하는 일이다.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자기암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당신이 쓴 암시의 말을 소리내어 읽는다. 둘째, 암시의 말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읽는다. 셋째, 벽이나 천장,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암시의 말을 붙여놓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 세 가지 일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암시의 힘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감정을 깃들여야 하며 신념을 갖고 자기 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마라. 당신이 열정을 갖고 순수한 마음이 이 가르침을 실행한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속박하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풀리고 껍질이 깨져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변화할 것이다. 소망 달성을 위한 액션. 당신이 많은 부를 쌓기를 원할 경우 단지 갖고 싶다는 욕망만으로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결심 아래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면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째, 당신이 바라고 있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원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는 대가 없는 보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망을 달성하는 기일을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기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선언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에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믿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갖기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철공소의 노동자로 출발했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하여 마침내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돈벌이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에도 그대로 유용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Think and Grow Rich 책에서 소개한 소망에서부터 확신, 신념, 실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대성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들을 때는 정말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액션 플랜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오디오북 또는 켈리가 누군가에게 응원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초대해 주세요. 지금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